끝판대장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다가 너무 피곤해서 조금 잤더니 난리가 났네요. 아 정말 왜 잤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진짜 몸이 약간 피로 누적이 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정도의 걱정을 했습니다. 일단 비트를 오늘은 처음 띄워놓은 게 비트코인이 제일 중요해요. 이런 시황에 따라서 알트가 사실 정말 한낱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비트에 비해서. 근데 또 상승장에는 또 그걸 잊고 살거든요. 근데 하락장이나 혹은 조정이 오면 그때는 굉장히 역시 그래 비트가 최고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더 됐고 어쨌든 비트가 어떻게 갈지를 봐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알트 시황에서도. 그래서 먼저 비트를 살펴보면 일단 비트는 여기서 꼬리를 한번 달고 여기를 한번 달고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지면 좋겠지만 한 번에 이런 눌림을 좀 갖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흔들어주면 알트가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받아먹고 횡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올리면 결국은 이 정도로 버텨도 사실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트가 횡보라는 거.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도 비트가 사실 횡보인데 알트가 작살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도미넌스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그리고 비트 비중을 좀 높여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다 그런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왔기 때문에 여기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알트로 슬슬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잘 버틴 애들 위주로 가도 되고요. 많이 떨어진 애들 위주로 가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럴 때 더 잘 버틴 애들 위주로 가고 많이 떨어진 애들은 낮은 비중 정도로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이 구간을 잘 대응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도 늘렸고 비트 비중도 늘려놨기 때문에 굉장히 푸근할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겁이 날 거예요. 하락장 시작되는 거 아닌가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닌가.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뭐가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모두가 상승장을 의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하락장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았고 기존에 있는 분들도 이 정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제 조정 올 때 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시즌이 끝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단기 조정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서의 단기 조정은 오르는 게 크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력으로 조정도 큰 거거든요. 반대로 이 조정이 크기 때문에 추후에 오를 때도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간 조정이 짧고 가격이 크게 오는 그런 형태의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과대 낙폭이 오는 상황이면 기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일봉을 이렇게 키면서 이런 자리까지 붙을 거다. 근데 이게 천천히 가면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급하게 떨어지면 이렇게 붙을 수 있다. 어쨌든 이런 자리로 붙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직까지는 알트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말부터 어제 영상에서도 계속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독자분들은 좀 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도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여기서 V자 반등을 하면 좋겠지만 이 과정에서 캔들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을 한다 그러면 이 횡보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위에 올라타는 기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여러분들 잘 보이게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할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솔라나 같은 것도 보면은 반응이 좋기는 한데 어쨌든 얘도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평행 채널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결국 횡보거든요. 횡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잘 버티는 애들은 보면 비트 형제 계열이라던가 아니면 이더리움 계열들 그런 애들이 특히 잘 버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잘 나갔던 체인링크 같은 경우도 한 번에 추세가 무너지죠. 그것처럼 알트는 항상 이런 걸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내 돈을 완전히 출금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출금하는 습관을 주기적으로 들여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상기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될 것 같아요.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될 것 같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겪어야 나중에 상승장에서 너무 이제 도파민에 빠지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파민에 빠지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줍줍을 할 수 있잖아요. 현금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걸 현금으로 줍줍하면 되고. 그러면 지금은 잔고가 좀 많이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끝나고 이 과정이 끝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 잔고는 더 늘어있을 거라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 올 때 늘어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몇 번 잘 해보시면은 그래도 뭔지 감이 오시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보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장이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어차피 물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시장을 떠나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들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김프가 슬슬 끼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김프가 끼는 원리는 한국인들이 보통 존버 성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 이 시장에서 주도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능력은 없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만약에 새벽에 떨어진다, 해외 시간이니까 그때 우린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도가 생각보다 덜 나와서 못 팔았다 이러면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아시아 시간이나 새벽부터 해외 시간에 또 반등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그만큼 반등하는 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계속 끼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끼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음번에 신규들이 들어올 때 펌핑이 나오고 할 때는 프리미엄이 여기서 더 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역푸의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 여기서 역푸로 다시 되더라도 결국 이런 과정들을 몇 번 하다 보면은 이제 개미들은 아, 이거는 존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존버가 맞다고 생각할 때가 저는 고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마저도 존버에 익숙해질 때. 그래서 아직은 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신 큰 고래들이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회복의 과정을 하려면 바로 V자 반등보다는 좀 기간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 비트코인을 이제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2개월짜리로 봐도 여기를 고점을 찍었다가 또 귀신같이 이러니까 또 떨어지잖아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친 다음에 신규들이 또 여기서 죽으면은 또 그러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장외 거래에서 엄청난 수요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억제하고 있다라는 뭐 얘기를 한다는데, 이게 정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좀 뭔가 되게 재밌는 주제라, 저도 또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딥에서 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은 미결제 약정이 이제 옵션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어쨌든 이들이 위험 관리에 집중을 하고 있다. 어쨌든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결국 이제 단기간의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조정에 대한 관점을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좀 기간도 필요하다. 요번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2020년에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제 보시면 2020년이랑 2021년 이렇게 보면은 본격적인 신규가 들어온 알트장은 이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도미넌스의 고점은 사실 이때부터 이미 나왔고요. 2021년 1월 3일부터 고점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얘가 30%가 빠져요, 비트코인이. 그죠? 그 다음에 회복하고 뭐하고 하다가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이런 계좌를 언제 만들었냐 하면 대부분 2021년 2월 이후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알트장이 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부랴 들어오고 부처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본 게임은 시작하지 않았다. 그 전에 수많은 개미들을 마지막으로 털어가고 물량을 마지막으로 모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니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혹은 이 지점에서 오는 정도거나. 근데 이때는 이제 도미넌스가 거의 70%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래서 이 이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오른다면 이때랑 비슷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과정들은 뭐 지금 미리 시켜서 가면 결국 여기는 이제 횡보하는 구간대를 모아놓는 거기 때문에 힘을 또 응축시켰다가 또 이렇게 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빨간 구간에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인내심이 미덕이다라고 하는 게 정말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귀가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좀 참고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짱펑자오가 비트코인 가격이 달나라 간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짱펑자오는 뭔가 항상 트위터에서 말할 때 좀 그래도 좀 좋은 말을 해주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장기 보유자들의 판매와 신규 투자자들의 매수, 이게 손바뀜으로 인한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이거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그리고 알트장은 보통 얘네들이 만들어 나가거든요. 신규 투자자들이. 그래서 지금은 일단 그런 과정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더리움 개발자가 솔라나로 이적했다는데, 이제 이거는 좀 많은 걸 시사하는 게, 결국 저는 근본은 이더리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상승장에서 같이 그런 그 튀는 구조들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런 애들이 더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솔라나 괜찮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의원이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을 제한한다. 그리고 국제무역의 유일한 도구다 이러는데, 결국 지금처럼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이 더 활성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벽을 넘어다닐 수 있는 비트코인의 필요성이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블 자체가 낄 수밖에 없는 구조들로 계속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다. 비트코인 관심 가지면 결국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알트 역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 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의 모멘텀이 약화가 되는 징후를 보이긴 하지만 이건 단기 횡보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끝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도입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그냥 뭐 미국, vs 중국 이게 그냥 또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바이낸스 선물 거래가 팔고 코인베이스에서 좀 받아먹는 그런 구조들이 있었는데 막 세일러가 받아먹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이 더 우세한 게 맞는데 이 과정이 계속 된다면 이들도 결국 물량을 뺏기는 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뺏기지 않으려면 또 얘네들이 나오겠죠. 되게 재밌는 구조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 여러분들 좀 힘들 수 있는데 멘탈 잡으셔야 되고요. 결국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는 대비해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죽을 맛일 거예요. 아예 그냥 몰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손절 치는 사람도 많을 거거든요. 근데 손절 치고 난 다음에 꼬리 말고 오르는 거 보면서 다시 잡거나 아니면 다시 못 잡고 눌림을 기다리거나 뭐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원칙 잘 지켜서. 그래야 상승장 고점에서 여러분들 원칙을 지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짜 좀 케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멤버십에 오시면 되는데요. 멤버십에도 이번에 이렇게 손절이 나오긴 했어요. 정말 한 몇 달 동안 손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조정이 말도 안 되게 왔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원칙을 지켜야 돼요. 계속.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브리핑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페페 같은 애들도 보면 타겟을 가고, UX링 이런 애들도 어제 밤 반등에서는 먹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을 다 해드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까지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급할 거 없다 뭐 브리핑 해주고 도미넌스에 대한 얘기도 강조해드리고, 이때 도미넌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말씀드리고, 또 이거 급할 거 없다 겁낼 거 없다 뭐 계속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서 뭔가 영상을 보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오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또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하기 링크 들어오시면 되고요. 멤버십 가입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를 가시면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이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텔레그램과 카톡방 닉네임을 설정해 주셔야 저희가 알아보기 편하다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방이 있는데, 선물방도 이게 리스크 관리를 제가 했는데 요번에 탁 손절이 나서 좀 아쉽지만 그 전에는 그냥 계속 다 타겟을 갔다라는 거, 이렇게 다 타겟을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타겟을 갔는데, 어쨌든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정말 롱만 칠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전 대단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손절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매매가 청산이 막 난다거나 혹은 뭐 손절이 너무 많다거나 그런 분들은 선물방 오면은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손절 다 보여드리는 건 이전에 익절들이 다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멤버십도 마찬가지고 선물방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는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뭐 자꾸 뭐 조작을 한다는 등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손절이 나고 익절이 나지만 결국은 손절은 적게 나고, 보시면 손절은 다 익절금으로 들어가거든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익절금 심지어 절반을 2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 그 다음에 원칙, 그 다음에 타점까지 다 해드리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 오전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오후에도 상황에 따라 또 바뀌면 혹은 시간이 나면 영상을 언제든지 찍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구독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독자 10만을 목표로 사고 있기 때문에 6만 명 남았어요.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코인한다 그러면 일단 좀 말리다가 그래도 어차피 할 거니까 그래도 나 할 거야 막 이렇게 기를 쓸 거란 말이죠. 어차피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몇 분들 또 소개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단하게 여러분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